네, 여러분, 과학을 알려드리는 곽준입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뭐 했냐? 하니, 생물의 구성이겠습니다. 그죠? 생물은 우리가 동물, 식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동물 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식물 세포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개체를 만들 것이냐, 그 구성하는 단계들이 조금씩 달랐다. 그런 부분 우리 포인트 삼아서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구성을 지나와서 우리 생물의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또 배울 거다. 자, 오늘은 이 파트 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생물 다양성, 자, 말 그대로 이 생물이 얼마나 이 다양하게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되는데, 자, 우리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로 좀 나뉘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 다양성. 자, 세 번째는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뭐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겠냐 하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전자는 우리 염색체의 존재를 한다. 자, 우린 다 염색체 가지고 있죠, 그지? 자, 이 염색체 안에 우리 유전 정보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의 세대에서 자손 세대에게 물려주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 값들이 다 저장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다양하냐에 대한 내용이야.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이런 종을 봤을 때, 자, 여러분들 뭐 형제 자매라든지 혹은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반에 있는 친구라든지 혹은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뭐 너무 많아요, 그지? 자, 사람이라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종일 거 아니야. 사람 종인데 유전적인 값이 서로 다 다르죠. 일단 생겨 먹은 것부터 다 달라요, 그지? 머리카락도 달라, 뭐 피부색도 달라, 뭐 눈 생긴 것도 다르고요, 코도 다르고요, 다 달라. 당장에 되게 비슷해야 하는 뭐 부모님, 뭐 형제 자매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죠? 자, 이런 유전적인 게 얼마나 좀 다양하냐라는 게 유전적인 다양성이에요. 자, 예시가 뭐 우리 달팽이 보시면은 달팽이 그 껍질에 무늬가 다 달라. 그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얼룩말 있죠. 얼룩 무늬가 다 같을까 하면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야, 그지? 얼룩 무늬가 다 다를 것이야.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 무당벌레 있지. 아시아 무당벌레 보면은 되게 빨간 애도 있고 주황색인 놈도 있고 막 그렇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점들 보면은 점들이 다 똑같냐 하니까 점의 개수가 많은 친구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당벌레의 뭐 색상이라든지 뭐 점 개수 그런 것들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어떤 것이냐? 자, 어떤 우리 생태 환경에 있을 때 종이 얼만큼 다양한지라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어디로 갈까? 바닷가 갈까요? 쌤 바다 좋아해가지고. 자, 바다 가면은, 자, 당장에 내가 있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지? 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지? 꽃게. 자, 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류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뭐가 있으려나? 뭐, 우럭? 뭐 이런 것들 있나요? 몰라. 뭐, 쌤 생선 종류 잘 몰라가지고. 이런 것들 등등의 것들. 그지? 뭐, 멍게라든지,
성게, 뭐 이런 것들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그지? 자, 우리 이 바다라는 이 생태 환경에 있어서, 근데 이게 우리 모든 바다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야. 뭐 우리가 뭐 서해안의 일부, 뭐 동해의 일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느 지역 얘기했을 때 거기에 생태 환경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종이 얼마나 다양한지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 환경 또 바로 얘기를 한다면은, 생태계 다양성 또 바로 얘기를 한다면, 생태계 다양성은 우리가 이 생태계라는 게 얼마나 또 다양한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에 산다고? 바다에 살아요. 바다. 자, 근데 사람 적어놓은 거는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 얘기인 거지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죠? 요 친구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원도 있을 것이고 숲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도 하나의 생태라고 봐야 되냐니까 어항 또한 하나의 생태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게 또 좋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든 간에 이 변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변이가 무엇이냐 하니까 변이는요 형질의 차이라고 나옵니다. 자, 뭔 말이냐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유전적인 다양성을 얘기를 할 때 부모님한테서 나의 형제 자매들 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야. 그지? 다들 조금씩 달라요. 뭐 쌍꺼풀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곱슬일 수도 있지만 뭐 직무일 수도 있고 보조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형질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식 행위를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이 값이 좀 높게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변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자, 형질의 차이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을 시켜야 되니?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유전적인 값이 다 동일해서 변이 값이 그러니까 좀 적다는 소리죠. 형질에 대한 차이가 없고 우리가 다 동일하다면 그러면은 내가 어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이 꾸려졌어. 그럼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개체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한 번에 멸종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되게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야지만 그 종이 멸종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 이 형질의 차이라는 게 조금 문제로서 용어로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생명체를 분류를 시킬 텐데, 자, 어떻게 좀 분류를 시킬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위적인 분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위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라는 것이지, 우리가 좀 편한 대로 좀 나누는 행위가 될 것 같아. 뭐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하니까 우리가 뭐 땅에 사는 육상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뭐 바다에 사는 해양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지? 자연적인 것은 뭐냐 하니까 뭐 새끼를 낳냐 아니면 알을 낳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눈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하니까 우리가 이 생명, 이 분류를 하는 체계적으로 이 진화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눈 것보다 이렇게
자연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뉘어진 것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가장 작은 값이 종입니다. 종보다 큰 게 속보다 큰 게 과보다 큰 게 목입니다. 목보다 큰 게 또 강보다 큰 게 문보다 큰 게 개. 그 다음에 역이 있지만 역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자, 다시 종보다 큰 게 속보다 큰 게 과보다 큰 게 목보다 큰 게 강보다 큰 게 문보다 큰 게 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뭐 개를 어떤 식으로 좀 나뉘냐니까 우리가 동물 혹은 식물 이런 식으로 엄청 큰 값으로 나누는 것이야. 알겠죠? 자, 강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포유동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되게 큰 사이즈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 강아지 혹은 고양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자, 근데 우리가 좀 흔히 좀 착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니까, 우리가 강아지 혹은 고양이 얘기를 할 때 서로 간에 교배가 가능하죠.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같은 종. 우리가 이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종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시추라든지 비숑이라든지 누구 있어?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숏헤어, 아메리칸 숏헤어, 이런 것들 등등, 렉돌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이게 같은 종이죠. 같은 종의 고양이라는 종입니다. 강아지라는 종이고, 그래서 좀 혼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것보다 큰 것들, 작은 것들 이렇게 좀 잘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5개의 개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개, 5개가 되기 전에 다른 개들이 있었지만 두 개의 개로 나눈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 현재는 5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원핵 생물계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자, 원핵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니, 자, 원핵은 세포에서 핵막이 없는 구조입니다. 핵막이 없는 구조. 자,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냐 하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에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동물 세포든지 식물 세포든지 안에 이렇게 세포막 안에 핵이 들어있고 핵을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는 동그라미를 쌤이 그려줬단 말이지. 근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DNA 혹은 RNA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다.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한 개의 이런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랑 다른 이 물질들, 핵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랑 같이 놓여져 있다. 세포질에 같이 놓여져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이 뭐냐 하니까 단세포 생명체예요. 자, 핵막도 없고요. 세포 하나가 그대로 생명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단세포 생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 세포벽이 또 있어요. 희한해. 이 친구 참 희한합니다. 자,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식물 세포에서 세포벽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포벽은 셀룰로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원핵 생물에서는 세포벽이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의 구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보면은 광합성을 보통은 하지 않아. 근데 일부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모두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일부가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번식을 어떻게 할래 하니까 보통 이분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뭐냐니까, 자, 이 친구 단세포 생명체라서 세포 하나가 그대로 생명체야. 근데 이 친구가 줄로 이렇게 나뉘어지겠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애가 둘이 되는 거야, 그지? 개체가 하나에서 지금 두 개로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어떤 게 있냐? 예시 대장균 이런 거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남세균 이런 거 있습니다. 등등등. 자, 남세균이 광합성 하는 친구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원생생물계 있습니다. 자, 원생생물은요, 진핵생물이에요. 자, 원핵과 진핵이 서로 반대말입니다. 원핵과 진핵이. 그렇기 때문에 진핵 생명체는 당연히 핵막이 있다라는 거야.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핵막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핵막이 있어요. 우리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 다 핵막이 있는데 동식물 그 다음에 뭐 균에 속하지 않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원생생물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단세포 생명체도 있지만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다세포 생명체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광합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 이런 거. 그래서 예시들이 어떤 게 있냐? 보시면은 뭐 아메바 이런 것들 있죠. 아메바. 그 다음에 뭐 다시마 이런 것들. 선생님 다시마 뭐 광합성 식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원생생물계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광합성 하겠죠. 다시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자, 그 다음은 우리 식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식물 잘 알 겁니다. 식물은 당연히 핵이 있어. 핵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핵 생명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세포가 여러 개, 다세포 생명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합성 하죠.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원핵 생물도 세포벽이 있지만 식물도 세포벽이 있다. 자, 이 세포벽은 누구로 만들어진다고? 셀룰로스로 만들어진다고. 그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떤 식의 식물로 나뉘어지냐 하니까 선태 식물도 있고요. 뭐 양치 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자 식물도 있고 막 그래. 자, 뭐 선태랑 양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 우리가 꽃가루 날리고 그런 거 아니야. 꽃가루 날리는 것들이 종자 식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예시들 중에서 뭐 어떤 게 있을까 하니까 뭐 고사리 이런 것들 있고요. 뭐 해바라기 이런 것들 있겠죠. 식물 같은 경우에. 자, 고사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치 식물입니다. 포자로 번식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균계가 있다. 균계. 자, 우리 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니까,
자, 이 친구 핵막이 있어요. 그럼 진핵생물이라는 거네. 그죠? 진핵세포로 구성된다. 핵막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또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균사.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번식은 또 어떻게 하니까 우리 포자로 번식을 많이 하죠. 그지? 포자로 번식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뭐 출하법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출하법이 어떤 거냐니까 우리 히드라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막 나 있어. 자, 여기가 무거워지면 여기서 띡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또 나요. 이렇게 똑같은 애가. 자, 그러다가 또 뚝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또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납니다. 히드라라는 친구가. 자, 요렇게 좀 생겨먹은 게 출하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번식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 균계에 속하는 친구들은 우리 버섯 종류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목 이런 친구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우리 동물이다. 동물계입니다. 동물계. 자, 동물계 잘 알 것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로 우리가 봤습니다. 핵이 있죠. 핵막이 있어. 자, 진핵 생명체다.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은 없어요. 우리 세포벽 없어. 자,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여러 동물들, 생식 행위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죠? 다음 세대에게 유전도 다 하고요. 그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전혀 없다. 그지? 뭐 어떤 것들이 있어? 동물계에는 우리가 사람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강아지, 뭐 고양이, 뭐 호랑이, 등등등.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그지? 자, 여기 부분 또한 우리가 외울 게 많아. 그죠? 그래서 이 단원 전체가 외울 게 많다라고 좀 받아들이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따분하고 미안하지만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포인트들만 조금 잘 짚어서 좀 기억해 두신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좀 우리가 문제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좀 적어준 내용만 내가 기억을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까지 가신다면은 우리 또 하나의 또 단원이 끝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